거기에서는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두 번째 텐트도 제가 이제 집행하러 들어온다 뭐 이런 우리가 뭐 서류만 보여주고 바로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절차도. 그런데 설마 저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집행을 하면 사람이 다칠 게 당분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저를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다 나오시라고 하고 이제 철거해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는데 암만 얘기해도 제가 뭐 들어가니까 말이죠. 들어가려고 빨리 비키라 하니까 나보고 말이지 뭐 경찰이 근데 경찰들 뭐 비키라고 이랬더니 폭력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으면 그날 그 텐트 안에 있던 분들 다 나와서 왜냐면 바깥 텐트를 우리가 다 나오게 해서 한 명도 안 다쳤잖아요. 그런데 저를 못 붙어가게 하고 막 집행이 들어와서 그 앉아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집행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경찰이 빠져서 집행 들어오는데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이게 그 텐트 막사가 무너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우리 동지들이 다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액션만 하고 바깥 텐트 같이 다 철수시키는 과정인데 경찰이 화면이 다 나와요. 내가 빨리 비켜라. 내가 들어가야지 불상사가 안 생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경찰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집행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몇 분이 진단을 끊었고 현재 이제 현재 한 70여 분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단 민사 소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변호사도 대강 이제 우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집단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한 2분 정도 모시고 하려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모임을 오시라고 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 민사소송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민사소송은 보상이거든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가 혹은 경찰이나 근본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들이 저렇게 한 적이 없대요. 자기들이 용역회사 사장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 법원에 나와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특수공무집행 어서 오십시오.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래가지고 제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1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민사소송건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우선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 오늘 제가 보니까 5, 6, 7, 8, 9, 10, 11, 12, 13, 14분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럼 참석 안 하신 분 50몇 분까지 해서 70여 명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형사소송은 용역 깡패들은 10명이 실형을 받았어요. 용역 깡패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8명이 저를 포함해서 송영진 실장, 그 다음에 변성근 국장, 그 다음에 진주의 누구지? 김동우 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 이래가지고 우리가 8명이 쟤들이 맞고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 맞고서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1심을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이제 1심하고 뭐 2심하고 3심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대법원까지 갈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형사재판을 하고 민사를 들어가 했더니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민사재판 거기에 배상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이번에 좀 같이 넣었으면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법률 자문팀들하고 의논을 했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김수복 단장님. 그 다음에 우리 오신 분 박명순 여사님.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2주, 3주, 또 3개월, 6개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목에
단체 민사소송을 준비를 해서 그 물건 분실된 것도 그 분실된 거는 그때 보관함이 있었는데 그 보관 그게 그것도 민사소송 할 때 이렇게 이 도난된 물건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올립시다. 그 못발 짚고 나오신 분이라니까. 아. 그래서 진행을 7월 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변호사 분들 선임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 사항들을 전부 다 한번 미팅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뭐 전화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4번 오셨거든요. 14번. 그렇죠? 5, 7, 14번 오셨네. 예. 다른 혹시 그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혹시 의문된다든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로 병원에서 그냥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예.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되면은 나이가 들면 다 아프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 어깨서부터 이 팔까지 다 다쳤는데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어깨가 아파요. 나이 탓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때 다친 게 너무 커갖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지금 왜냐면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좀 관심 가지라고 좀 카메라를 좀 하시는 분들 좀 비춰 주실랍니까? 그거를 그쪽 카메라. 다친 것이 이 타박상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모기장 안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뜯으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안 뜯기려고 꼭 잡고 있었죠. 그랬더니 저희들이 이제 강제로 뜯고 나서 제일 가쟁이 제가 있었어요. 저 먼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휘휘 하다가 휙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던진데 제가 워낙 건강해서 그렇지 그 던진데 이렇게 그러니까 빠를 때 맞은 한쪽에 이게 응치 쪽에 그 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주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그럼 뭐 하면 좀 타박인데 뭐 겉에 그건 나오질 않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럴 땐 그냥 아파요. 그러니까 응치가 아프니까 다리 쪽으로 내려와서 가끔씩 침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거기에 한번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지명을 한 것 같았고요. 저를 이렇게 그때는 워낙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얼굴을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용용깡패 한 놈이 낄낄대고 아주 비웃으면서 내년은 한쪽 발을 이렇게 들면서 내년은 내가 꼭 죽이고 와야 말 거야. 이렇게 공포스러운 소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비단 뭐 어디 다치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걔네들이 그 폭력을 가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공포를 조성시킨 거잖아요. 너는 내가 꼭
죽이고 말 것이야.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요. 애가요. 우리 저기 김옥순 여사님 그 마이크 좀그 옆에 있잖아. 그 옆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카메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잘한대요. 잘 들리죠? 됐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12주 진단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친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아, 저는 제가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받을 때도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제가 그대로 있는 것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슈퍼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슈퍼가 끝나면 보통 1시, 2시에 끝나요. 새벽에. 근데 조금 일찍 끝났어요. 왜냐면 광화문 광장 때문에 좀 일찍 끝나서 12시 넘으면 문을 닫고 항상 매일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그럴 거라는 예시는 항상 있었지만 설마 아니 했잖아요. 설마 아니. 그러고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길 때 좀 굉장히 무섭더라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찰도 많아지지, 뭐 용역들도 많아지지, 이렇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가 그 장윤희 씨하고 이렇게 또 어떤 여성분하고 팔이 셋이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아이들 보러 야, 여 안에 여 천막 안에 어른들이 계시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아이가 좀 건장해요. 굉장히 등치가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 엄마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여기 다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그애 하는 말에 에이 씨발 우리 엄마가 어디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자랐는데 그런 표현을 하나? 그 뒤에 건너 한 3단계 넘어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왜소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너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해. 그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뒤에서 어떤 사람이 우왕좌왕 하는데 좀 등치 큰 한 40, 50대 된 분이 밀어 하는 순간에 밀어 제끼는데요. 우리가 셋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 셋 다 날아갔어요. 남자들 날아가죠. 다 날아가서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대표님 저쪽에 계셨거든요. 막 우리 날아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어르신이 쓰러졌던가 봐요. 대표님이 야 사람 죽는다. 여기 사람 죽었다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어떤 뚱뚱한 아이가 저한테 탁 넘어지면서 이 엉덩이 그 큰 엉덩이 제 다리를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쳤는지 몰라서 제가 야 너 일어서 그래서 용역이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지 발에 꼬여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 발에 꼬여서. 나한테 넘어졌는데 그때는 다쳤는지 몰랐죠. 세우고 그 아이를 가고 난 다음에 일어서려니까 다리가 뒤집어 까지는 거예요. 뒤집어 까지는데 한 번 더 일어서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거 뭐죠? 소화기. 그거를 그 아이들이 들었대요. 조그만한 거. 그걸 막 싸제끼니까 한 2번, 3번 하는가 그냥 갔어요. 그 뒤로는 그냥 기억이 없어지죠. 네, 눈을 깨니까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막무가내로 그냥 네, 했구만.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초반은 아닌 것 같아. 저쪽이가 초반에 먼저 했고 저희가 밀어 하는 지금 순간 그 날라가요. 박명순 여사님이 카메라가 가리니까 이쪽으로 김수복 여사님 그 옆에 앉으세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살짝 눈을 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왜 이렇게 우시냐고. 저 상황을 한번 가서 보세요. 어르신들 안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럴 수는 없다. 제가 그러고 막 울었더니 자기도 지금 좀 누가 와서 얘기를 해서 조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으로 거기서 물리치료 방기부스 한 채로 거기서 수술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집으로 가서 저희 동네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까지 하셨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뭐 이렇게 일상생활 조금씩 하는 거는 이상 최민선 없어요. 실장. 그러는데 이제 뭐 산을 간다든지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방바닥을 닦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밀대로 방을 닦지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은 못 해요. 왜냐하면 전십자 인제 그거 넣고 옆에 좌측에 그러니까 이제 인대 그 완전 평생 이제 환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주위 사람들이 이 장애 진단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 이런 표현도 하여. 그런데 당에서 어떠실지 몰라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아니 괜찮습니다. 장애 진단 받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생활하는데 네. 좀 그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거는 좋죠. 뭐
큰 혜택은 없는데 예. 얘네들이 너무 괘씸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장애 진단도 뭐 신청을 하십시오. 예. 네, 그래 볼까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오늘 참 이 모임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한 일주일 되셨죠? 일주일 전에 20 한 말씀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약간만 돌려주세요. 저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제 걔네들이 막 몰려오니까 아니 다리 자체를 돌리면 되잖아요. 안 쫓겨내려고 팔들을 서로 잡고 있었어요. 됐습니다. 못 드러내게 하려고. 예, 예. 근데 이제 막 걔네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막 우리가 그러면은 지네들 천막을 안 뜯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 쫓아내지 못하게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팔들만 꼭 잡고 있자 이랬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저기 뭐 천막을 막 뜯는 거예요. 망치 그걸 뭐라 그러지? 무함마, 모르겠는데 하여튼 함마. 뭘로 막 뜯으니까는 이쪽 이쪽 우리 이쪽에 함마, 바루 뭐 이런 거. 예예예 그걸 막 뜯으니까 이게 막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저기 이 뒤쪽에 있는 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뒤쪽에 있는 사람이 그만해라 하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다치니까. 같이 다칠까봐 그 천막이 와르르 질까봐 그 걔도 용역은 용역인데 그러다 걱정되는 거 봐. 걱정됐나 봐요. 그만해라 하고 소리치는데도 그냥 계속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 망치? 망치 그렇게 아니고 그 이제 그 못으로 박아놨는 뼈소산 못이 그 박혀 있는 나무가 예. 무너지면서 예. 그러면서 많이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우르르 무너지면서 제 팔도 나가고 그 미끄러져서 이렇게 조금 약간 저기 미끄러지면서 골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양쪽에서 둘인가 셋인가 하여튼 저를 갖다 그냥 집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바람에 발목까지 팔 발목 그러니까 그날은 막 애들이 좀 이상한 게 아니 뭐 그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들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제가 날아갔다니까요. 몸이 날아갔어요. 몸이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철거할 때는 그 사실은 사람이 없는 물건만 철거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에 있어 그래 철거하는 것은 다칠 게 빤한데 그 용역회사 사장도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 어느 놈이냐는 거지. 그리고 막 무작위하게 막 사람이 있는데 또 내가 원래 있던 텐트 2개 중에 한 동 텐트는 제가 철수해라 해가 철수를 해서 아무도 그 있던 분들은 안 다쳤잖아요. 또 경찰이 저를 또 가서 제가 설득해서 다 나오시라고 철수하라고 얘기를 하러 또 갈락하는데 그걸 내가 나를 막으니까 그 우리 동지들이 그냥 있은 거죠. 설마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철거하면은 오암마 바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로 막 쳤잖아요. 예, 막 그러니까 그래 하게 되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다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러면 조은진 대표께서 철수를 좀 시켜달라. 왜 한동을 철수했잖아요 벌써. 그러면 자기들 집행하기 전에 철수를 좀 시켜달라.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설득해서 여러분들 철수해달라고 내가 설득을 할 시간을 줘야지. 무자비하게 돌아가지고 그 천막 저거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면서 또 우리 동지들을 짐짝 던지듯이 던지고 마이크 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말도 못했어요. 욕이란 욕은 그렇게 험악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예. 자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지만 그 빈소음 만든 것을 이렇게 막 부셔버렸는데 그거는 괜찮은가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그 자기들은 불법 건축이다 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이제 사유재산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영전 그런- 사진도 예,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번 법적 조치할 때 그런 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부상당하신 분에 대한 배상 네.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둘라 그래요. 아, 예. 잠깐만요. 순서대로 제가 한 말씀 드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았었어요.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았었는데, 제 차례가 와서,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동지들이 이렇게 막 비참하게 당하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힘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 차례 와서 다리를 딱 이만한 덩치 큰 용역이 와서 제 다리를 잡으려는데 이 다리를 발로 차려고 그랬더니 헛발질을 해가지고 못 찼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다리를 잡혔는데 그때 잡힌 이 다리가 그렇게 해놓고 이걸로 눌러가지고 이 다리가 지금도 치료는 몇 번 받았는데 이렇게 날이 이렇게 굳거나 하면 이렇게 밑으로 절절절절절 자리가 절려오고 어떤 때 땡기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원래 거기 기록으로 남기고 좀 사진 그냥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5시 10분부터 먼동이 탈 때부터 계속 했는데 우리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어디 거창에 계시는 일진 스님인가 그거랑 한 10명이나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데 밀려가지고 우리는 넘어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그냥 부서지고 또 안경도 부서지면서 여기 그냥 상처가 났고 그냥 딴 건 몰라도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허편 장군님 넘어지는 모습하고 또 우리 대표님 또 밖에서 그냥 물세례 받은 거 그 모습 선영하고 모두 다 기록해가지고 사진하고 제가 글로 지금 남기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여기 없는 거는 또 집도 사진도 있으니까 예. 혹시 필요하면 증거 제시 그냥 그래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 형사재판 하면서도 동영상을 가지고 저쪽도 동영상 갖다 대고 우리가 찍은 동영상 갖다 대고 그게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한 겁니다. 그냥 뭐 걔들은 왜냐하면 덩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우리 동지들을 막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밟고 또 어떤 경우는 둘러서 가지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그날 제가 찍은 사진 일부 하고요. 네. 또 기록 한격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주십시오. 예, 요걸 제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해 주세요. 그냥 그지. 아유. 그냥 천막에 아참 그냥 저붕이 마지막 부서질 때 그 모장 속에 있던 분들 제가 사진으로 기록 전부 다 그냥 해놨습니다. 아유. 예, 저는 저 6월 25일 날 이제 새벽에 유튜브를 보니까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우리가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택시를 타고 바로 광화문 가가지고 한 2차 경찰하고 대치했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충돌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는 제가 남문 이순신 동장 있는 남문 제1열 좌측에 있었습니다. 제1열 좌측 맨 앞 열에서 이제 스크럼 짜고 제 뒤에도 한 열이 있었고 그때 쟤네들이 바리케이트 다 치면서 제일 뚱뚱한 애 아마 리더 거기 주동자인가 보던데 큰 애가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뛰어 들어오면서 그 한 바퀴 돌면서 이거로다가 그냥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새끼들아 하고서 팍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아픈 줄도 모르고 하여튼 어쨌든 이 스크램을 그냥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었죠. 그러고 나서 스크램이 좀 뭐 풀리고서 이제 저는 또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근데 뭐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든 다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천막이 무너질 때까지 그 제 1열에서 하여튼 그 최대한도로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 막는 중에 저쪽 애들이 그 대치하고 있는데 그 큰 분말 소화기 그걸 갖고 막 덤벼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두 방 저한테 정면으로 그냥 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게 이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정하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거기서 그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 맞았던 분말 그 소화기. 팔꿈치로 맞았던 그거는 그것이 그 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저기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를 끊었고요. 근데 그때 그 암열, 일열 뭐 지금도 보면 아는데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그 지독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괜찮은지 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소화기 거는 제가 그 제어에 관련된 걸 하여튼 열심히 찾아가지고 사진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그 소화기 건 나 이거 고소하겠다. 예, 고소하겠다고 그 동영상을 제시를 했더니 얘네들은 이미 기소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기소가 돼 있으니까 그거 뭐 따로 고소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그러냐고 하고 그건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천막이 그 쓰러지는 그 순간에 제가 안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뭐. 예. 워낙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집을 것도 없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두 놈이 들어오더라고 막 뛰어들어오더라고 덩치 큰 놈들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가슴 짜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그냥 밖으로 집어던져 가지고 그러고 딱 일어나서 딱 뒤를 보니까 벌써 천막은 가라앉았더라고요. 이거 다 끝났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죠. 나갔더니 이제 저놈 조금 지났더니 그 저놈들이 이제 줄 서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키 큰 놈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덤빈 놈들한테 그래, 너희들 오늘 수고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우리 좋은 일로 만나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 그다음 또 봤더니 걔는 안 나왔어요. 2차 행정 집행 때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세종대왕 팀입니다. 세종대왕 팀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앞에 좀 젊은 사람들이 서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민증을 까서 젊은 사람들을 앞에 쓰고 스크럼 짜고 이제 지금 그 봉사팀의 그 예. 그분이 이제 지휘를 했는데요. 저희는 뭐 그냥 순식간에 앞에서 한 놈이 잡아 끌어서 뒤로 패스하니까 두 놈이 던지면서 발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 이제 흙탕물이 있어서 넘어졌는데 머리랑 밟더라고요. 근데 허리는 그때 다쳤고요. 그냥 뭐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다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그 인간적인 모멸감. 그건 말도 못하겠다. 평생 그런 일을 당해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단서도 냈는데요. 그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때 흙탕물에 밟히고 그 사진은 모자 밟힌 사진하고 그 집사람이 런닝구를 빨아도 그게 몇 번 빨아도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이 밴 게. 그래서 그것만 따로 사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물건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때 그 송 실장이 예. 뭐
명단을 거기 쓰면서 뭐 다쳐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명단을 저희들이 각오를 다질 겸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없어졌던 걸로 이렇게 잘 기억을 알겠습니다. 하네요. 네. 말씀하실 때 아무튼 이런 거는 검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앞에 이제 제가 명단 했던 것도 다 저 영상에 삭제해 버릴 거니까. 예. 정수경찰 때 된 거거든요. 예. 어이. 아이. 이거는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깁스한 거고 이거 하고 요 진단서 하고 동록경찰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몇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기순이에요. 박기순 여사님. 박길순. 네. 아니, 그 기부수를 했는데 어떻게 2주밖에 안 받았어요? 몇 주 받으셨어요? 그때 저기서 2주인가 3주가 받았을 걸요. 예, 예. 기부도 이거 하고 진단서가 있던데. 예, 진단서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천막안에서 모기장 저기 쓰고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묻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모기장 우회를 카톡 그 칼로 이렇게 짜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우회 막 부수면서 우리는 막 이제 그거를 모기장을 막 이제 하면서 빠져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정치가 이렇게 저기 한 놈이 내 발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는 이제 걸어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거 해서 진단 받은 거예요. 기부수 하시고. 예. 기부수가 그거 반 기부수 거려? 그래서 중국경찰서 이상하다. 아. 예, 예. 저는 그 6.25 때 제가 그 텐트 안에 있었거든요. 텐트 안에서 그 상황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동지들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보안관들 한 3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을 해서 지역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텐트 뜯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작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뭐 빠루로 뜯는 것 같아요. 그게 판자니까 판자를 팍팍 치면서 옆구리를 뚫고 들어오듯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그때도 아마 저 허평환 장군님도 그쪽에 계셨었는데 거기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서 중앙 그 정문 쪽에서도 저기 이순신 장군 동상 그쪽이 이제 밀려나면서 막 아우성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가봤더니 경찰 애들은 그냥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러고 제가 그 참 아쉬운 게 경찰들이 이게 폭력을 당하면은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꼼짝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지님들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그 폭력 그 용역 애들이 와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옆에 이제 그 텐트를 갖다가 자꾸 뚫고 들어오니까 전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용역이 그 내 갖고 먹으러 갔다가 이 여기를 갖다 확 밀어 제껴가지고 지금 이게 안 붙어요. 지금 제가 손이 그냥 있으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그냥 돼요. 그래서 이것 저기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텐트가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한 게 그건 또 반대편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쪽에 있다가 반대쪽 밀고 오는데 그 당시는 우리 동지님들이 그 안에 그 모기장 같은 걸 갖다 쫙 해서 다들 이렇게 여성 동지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오한말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기둥을 갖다 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푹 들어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에 이제 막 얘네들이 밖에서 땡기면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안에서 막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도 이놈들이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잡고 뭐 몸이고 뭐고 가리는 데가 없어요. 그냥 끌어내고 여기
남자애들만 온 게 아니고 여자애들도 들어와가지고 욕을 해가면서 여자애들도 나 그렇게 욕하는지 몰랐어요. 아주 그 욕과 쌍소리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 같은 사람들한테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멱살이고 뭐고 잡아서 끌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 나가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폭삭 돼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밀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속을 잘 몰랐는데 애들이 그 교육을 받고 온 건지 제가 봐서는 뭐 교육받지 않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못 해요. 무서워 갖고. 예. 애들이 약간 저기 하고 그래서 제가 저도 끌려 나와가지고 한번 밀렸어요. 밀려 나갔더니 그 경찰 애들이 밀려서 뒤에 나가면 받아줘요. 사람들 그래갖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밟든지 때리든지 경찰 애들이 못 본 척해요. 그 사람들이 그 끌려 나가면 걔네들한테 끌려 우리가 나가죠. 동영상에도 둘러서 가지고 예. 폭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그냥 나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걔네들을 보호해 주는 듯이 걔네들 방어벽을 쳐줘요. 우리 뭐 집회할 때 보면은 경찰들이 조금 분탕 일으키고 뭐 하는 뭐 이런 적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저기 하면 경찰이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 그래서 야 경찰이 얘네들하고 뭐 다 뭐 계획적으로 그러죠. 짜고 나온 거 아닌가 그, 그런 생각. 예. 지금은 손은 그러면은 이게 이게 안 붙는다고. 이렇게 힘을 줘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부러져가 있다. 이거 이렇게 돼 있겠는데. 예, 그러네. 저는 분향소 앞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분향소를 부시고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누워 있었는데 발목을 잡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발목을 잡고. 그런데 이제 발목에 끌려가면서 목이랑 허리랑 저 무릎도 확 끄서 끌렸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나온다고 MRI를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가슴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그러면 우선에 그거 진단서는 해달라. 당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몇 주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진단서만 이제 내고 한 2, 3일 있는데 막 목이 여기가 막 간질간질 막 목 여기가요. 막 그러면서 막 쑤시고 간질간질해요. 그때는 목은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뼈가 뭐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3주 얼추 4주 치료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단서에는 몇 주 안 나와도 내가 한 며칠 진단서 내고 나서 며칠 후에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 찍은 거하고는 병원 가면은 예. 진료받은 게 다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것도 나중에 제출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응. 알겠습니다. 네. 그날 상황은 뭐 그냥 대표님 때 안에 계셔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렸죠. 막 뚝딱뚝딱 대고 뭐 빠루 소리 뭐 치는 소리 너무 그냥 막 우리가 그냥 공포에 떨려서 우리 노인네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노인네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대항을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뭐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어떻게 창문을 뜯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방향도 그냥 그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 땅대 타기처럼 몽둥이 큰 거 가지고 탁 넘어오는데 그거 우리가 놀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그래갖고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마 그냥 몇 놈이 그냥 막 그 땅대를 들고 그냥 땅대 타기인가 땅대 넘길 식으로 그런 식으로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문신하고 이런데 우리가 막 놀래갖고 그래갖고 놀래면서 제가 막 좀 기절을 했던지 거기서 아마 실진 상태로 들어갔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사람 죽어간다고 막 연락을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막 그냥 아마 119가 와서 그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가서 보니까 새벽에 화장실도 갈 겸 나가봤더니 새까맣게 그냥 그것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놀래갖고 우리가 그냥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 안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 우리가 막 대항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어갔으면은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거를 원천적으로 경찰들이 막아버리더라고. 네, 우리는 아무도 없지. 뭐 누가 주의자도 없지. 우리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서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저벅저벅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땅대 같은 걸 타고 그냥 콱콱 넘어오는데 그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있었잖아요. 땅대 같은 걸 타고 그냥 확 넘어오는데 여기는 안에 여기는 그냥 덩치들도 이만하지. 안에 여기 문신들은 했지. 우리가 어떻게 놀래잖아요. 놀래면서 그냥 거기서 막 아마 제가 뭐 기절을 했던가 봐요. 그 사람 죽어간다고 막 그래서 연락이 돼서 아마 병원으로 제가 실려갔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네, 얘기한 그럼- 것은 아무튼 그 폭행을 중단해라 집행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절해가지고 진짜 기절한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실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다. 놀래가지고 왜냐면 기절해 하셨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얘들이 놀래가 멈추다가 조금 물러섰잖아요. 안 그랬으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마 1,5시간 정도 가서 연등기로 막 뭐하고 뭐 그냥 정신 차려갖고 그냥 또 여기 궁금하니까 뭐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겠다 그러고 또 광화문을 어떻게 해서 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는데 정신도 없어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 벌판인데 다른 세상 같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옷도 내가 뭐 어디 가까이 돼. 어디 뭐 있다고 막 그래도 다 찾아가 봤어요. 없어요, 제 물건은. 그날 그게 도난당한 게 얼마나 되죠? 제가 다 써서 냈었는데 그때요. 네. 냈는데 제가 뭐 잡아도 이 옷도 그날 입을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장 입을 게 없어서 그러고 나서 이 옷도 내가 사 입었어요. 바로 그냥 뭐 입을 게 없더라고. 그냥 몇 가지 여자들이 그렇잖아. 몇 가지 있으면 그걸로 그냥 입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그것도 좀 옛날에 입던 것들 괜찮은 옷들이었는데 옷이 없어갖고 이 놓는 거 가지고 바로 그냥 입을 게 없어서 사 입을 정도로 이거 다 그날 그 사고 난 뒤에 산 옷들이에요. 여름철이잖아. 아까 말씀하시대로 도난된 게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로 70만 원. 나왔어요. 그날 옷이 분실이. 예. 그리고 내가 옆에 있던 오늘 안 나왔는데 금성순신에도 선글라스 없어졌지 뭐 다 없어졌어요. 그날 다. 알겠어. 금성순신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십만 원짜리 뭐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볼게. 예, 분실자가 많아요. 예. 저는 그날 모기장 속에서 있었는데요. 그 모기장 속에 있으면서 그 앞에 아주 덩치 큰 애가 달려들어가지고 제 다리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잡히려고 왼쪽 발로 막 이렇게 찼죠. 그랬는데 결국엔 잡혀가지고 얼마나 세게 당겨서 가는지 그 우리가 발판으로 깔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내리찌면서 땅에 부딪혔거든요.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갖다 쫙 끌어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속에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쪽에 우리 당원들이 막 여기 사람 깔린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깔리려고 거기다 버렸는데 안 깔리려고 일어나는 순간에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안 깔리려고 일어나가지고 그 화단 이렇게 세워놓은 화단에 이 화단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거기에 제가 엎어져 있었거든요.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엎어져 있었는데 야중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응급 앰뷸런스가 실어갔거든요. 실어가서 백병원으로 갔는데 백병원에서 거기 가는데 혈압이 얼마나 제가 약간 저혈압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도 어지러워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축해서 간호사님이 저 부축 좀 해주라고 해서 부축해서 어느 분이 한 분 따라왔어요. 우리 공화당 식구인데 남자분인데 저 지금도 모르는데 따라오셔가지고 거기 화장실까지 같이 부축해서 했는데 야중에 MRA를 찍었는데 아니 MRA가 아니라 CT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뇌진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뇌진탕은 뇌가 약간 이렇게 흔들렸다는 충격으로 부풀었다는
그래 뇌진탕으로 나와서 거기서 약을 꽤 오래 먹었어요. 그 안 먹으면은 막 잠도 못 자갖고 머리가 아침이면 띵하고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머리에만 신경 쓰느라고 그걸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 고관절하고 땡긴 다리가 고관절하고 지금도 여기 파스를 붙였는데 고관절하고 발목이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머리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해서 머리 뇌진탕으로 해서 이 목 쪽이라고 항상 안 좋아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약을 꽤 먹었어요. 백병원에서.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날 모기장 안에 있었어요. 그럼 모기장을 얘네들이 오더니만은 칼로 탁탁 찢더라고요. 찢더니만은 위에가 꺼지고 하는데 옆에 있던 동지들은 언제 다 빠져나갔는지 결국은 저 혼자 저 도로가까지 꺼지게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냥 확 세게 꺼지고 나가니 언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뭐 어릴 때 썰매 타듯이 떨어질까 봐 자꾸 매달렸죠. 거기다가 하여튼 그래가 질질질 꺼지고 막 터갈이 있는데도 가고 이렇게 해가 꺼지게 갔는데 다 그 저 버스 정류소 앞에 그 어딘데 가가지고는 패패 돌려가지고 확 던져버려요. 그냥 내려주면은 안 다쳐서 이제 그래도 이제 덩치가 이제 그 했겠지요. 타박상이 났겠지요. 그래 하고는 또 어떤 젊은 그 이제 용역 애가 이쁘장 생긴 애가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뭐 이래 해는 눈에는 안 들어갔는데 욕을 뭐 이상한 욕을 하면서 이 새끼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확 뿌렸어요. 얼굴에다가. 그래 확 뿌리더라고. 그래도 이제 안경을 써서 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 이제 거기로 이제 집에 겨우 가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어요. 가가 사진을 정형외과 가가 사진을 찍으니까 뼈는 이제 이상이 없대요. 뼈는 이상이 없는데 타박상인데 이제 계속 물리치료 받고 한의원도 종로 5가에 우리 여기 이제 그거 해주는 누가 말해줘가 그거 가가 또 며칠 다녀다 거기서 또 사진 찍고 이제 우리 동네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고 그래 했는데 거기서는 몇 번 다니다가 머니까 불편해서 안 다녔어요. 그래 이제 돈 계산하시라니까 박원숙인데 받는다 그러면서 돈도 안 내고 그냥 했어요. 종로 5가에 한의원 있어요. 그래 찾아갔거든요. 사진도 그거 찍고 했는데도 돈 그 한 푼도 안 들였어요. 박원순인데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래 이제 뭐 닭도 타박상요. 아픈 거예요 계속. 얼마 전까지도 이래 아침 어떤 때는 괜찮고 컨디션 좋으면 괜찮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푹푹 쑤시고 이제 아프고 허리하고 이제 이래 하고 엉치하고 타박상을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닭도 2마리 지내였고 해가 이제 해 먹고 물리치료 이제 이리저리 동네 한의원에도 받고 뭐 내 물리치료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골병이 드셨구먼. 그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실수인지 뭐 잘못한 게요. 어차피 사람 그래 꺼잡아 내려면 사람부터 다 이제 이래 내 보내고 이 건물로 부사야 저 생각인데 부숴야 되는데 사람을 놔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사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동상 쪽에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기장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모기장을 와서 그 사람이 좀 체격도 있고 그래요. 이거 문을 탁 열더니 우리가 이거 바닥에 깔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보면서 내가 그냥 저 들린 여자를 탁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실려가지고 마이크 강북 그쪽에 병원에 실려가지고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목 이쪽하고 목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쪽이라면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신 그 병원 같은데 거기 가서 해고요. 거기서 진단서를 이제 끊어주셔서 갖다 드리고 제가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다친 데가 아픈데
우리 당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지금도 다니냐 그래서 다닌다 그랬더니 나는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오래 다니면은 경찰서에서 오래 다닌다고 불러가니까 조금만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경찰서 불러갈까 봐요. 아파도 그냥 저기 했는데 지금도 여기 요쪽하고 이런 데가 여기 이렇게 그런 데가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신이 좀 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너무 이렇게 혼미하니까 물을 이런 병원 2병을 주더라고요. 먹고 또 그거 덮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누워 있다가 한참 들어누워 있다가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날 기절을 하고 정신을 잃고 이래서 이제 앰뷸런스 실려가고 참 저게 처음에 이제 모기장에 이제 들어가가 있는데 겁에 질려 가지고요. 겁에 너무 바깥에서 날리니까 겁에 질려 가지고 저도 막 그 하면 설사가 나잖아요. 겁에 질리가 설사가 나가지고 온데 화장실 찾아 댕겨 가지고 막 오랫동안 헤매 가지고 찾아가 갔다고 그런 네. 그것도 있어요. 우리 박명수 여사님 그 앉으셨어. 화면을 좀 저리 좀 돌려주세요. 저는 별로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거기 식당 한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모기장 쓰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병원 을지로 육가 있죠. 거기 병원에 거기까지 실려 가가지고 사람들이 깨우고 이름 뭐냐고 묻고 그러는 말 그때 깨어났지. 그러고 나서는 뇌세포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요. 그리고 여기 진단서 2주를 끊었는데 여기가 멍이 좀 아무튼 들어. 그 당시에 다 기절을 하셔가지고 실려가지고 참. 예. 그러니까 머리를 막 그냥 돌이 울퉁불퉁한데 거기다 막 네. 옷도 다 젖고 그랬잖아. 잘 알겠습니다. 그날 생각하면은 정말 야 이게 공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식하구나. 그다음에 그 철 모르는 용역들 불러가지고 무조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천막을 철거한다든지 그러려면은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설득을 제가 설득해야 되는데 옆에 텐트는 설득이가 치웠잖아요. 그럼 제가 설득하는데 저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가. 그래서 그 막 경찰이 뭐 죄를 뭐 한 5겹 6겹 둘러싸고 그 제가 이제 경찰 뭐 비키라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비키라 했더니 또 뭐 그 경찰 찍는 그 지휘부가 또 뭐 나보고 폭행하지 마 내가 비키라고 하는데 폭행하지 마라 그렇게 야 정말 정말 나쁜 놈들이야. 예. 정신도 없고 일부러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저기 나가서 저쪽에 좀 저기 앉혀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주병하고 이글 덮는 거하고 그래서 한쪽에 저렇게 들어넣어서 있다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올라가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실려갔다가 자기는 그냥 걸어간대요. 나는 길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오는데도요. 이 정신이 흐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목이 이 하기가 너무 어렵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단 민사소송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뭐 당연히 이제 우리를 보내고 뭐 집행을 해도 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게 사람이 안에 있는데 그냥 그 높은 천막을 바로하고 오한맛 가지고 때려 부수니까 또 제일 많이 다친 분들이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간 분들이 이거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머리에 던지면은 머리가 땅바닥에 뭐 돌바닥이죠. 돌바닥에 부딪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영상을 좀 분석도 해서 민사만 할지 안 그러면 그 장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 화면 장면에 잡혀가 있어요. 근데 막 던져지는 모습 또 쓰러져서 기절해가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변호사 팀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저희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유튜브들이거나 이 장면을 찍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요. 천막 안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고 할 때는 이미 다 그 순간순간에 순간 포착을 못하고 당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포착된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뭐 네. 유튜브들이 워낙 위에서 막 찍었고 이래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유튜브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밖에서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다 그 안에 있는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나요?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거의가 지금 정말 그 전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만 우리 그 당원들이 조금 몇 카트 찍은 거지만 사실상은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잔인하고 그러니까. 이곳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저게 느낄 만큼 정말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짐짝 이렇게는 물건 취급하듯이 끌고 던져버리고 또 던지고 난 다음에 둘러서서 폭행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물대포 같은 그런 소화기 그다란 거를 가슴에 대가 쏘고 직접 소화기 얼굴에 쏘고 안에서 저항한다는 게 저항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먹던 그렇게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니까 먹던 물 던진 거 이런 먹던 물 던지는 상황이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6월 25일 날 이제 그런 이제 피해를 입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걸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아무튼 우리 6.25 때 피해 본 부분 경찰들한테 피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또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분들 근데 이게 지금 뭐 재심에서도 패소했어요. 유가족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차벽을 쳤잖아요. 차벽을 쳐서 가두리를 시켜버렸다고요.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안국역 3번 4번 출구에서는 계속 사람이 올라오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못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꽉 묻혀버린 상태에서 차벽을 딱 치니까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 차벽 친 그 차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떨어져서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방송 앰프에 스피커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세 분은 안국역 4번 출구에서 그분도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올라오는데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밟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발표소 3분이 돌아가시고 또 10여 명이 실려갔잖아요. 실려갔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려갔다가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건 우리가 확인돼서 그래서 우리가 5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 3월 10일 날 저는 1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때 동지들이 그때 그 상황들을 우리가 6.25 전에 직접 나와서 목격담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얘기하셨을 때 거기는 안국역에서 돌아가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분들 쓰러진 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길에다 눕혀놨는데 그 눕혀있는 분들이 하얗게 눕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얗게. 그 중에서 숨 안 쉬고 위험한 분들은 15인가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머지 그분들도요.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꽉 밀려오는데 왜냐하면 저래 되면은 전철을 이걸 세우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데 막 밀려오는데 경찰들이 위를 막고 있었다고. 거기에 목격이 전부 다 뭐냐 경찰 방패, 은빛 방패만 아는 거예요. 거기서 밀어버리니까 그냥 올라온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다 넘어지면서 발표 돌아가셨는데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게 뭐 이 상황들 그때 뭐 영상이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 여성분까지 하면 5분이 돌아가시고 실려가서 또 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수십 명이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돌아가신 분, 정신 잃은 분 막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상을 밝히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6.25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경찰들이 보호하고 용역 깡패들이 와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예? 경찰들은 아무튼 뭐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죠. 서울시에서 요청하니까 그렇게 그때 서울시 용역 깡패가 400명, 서울시가 뭐 그때 500인가 700명, 그다음에 경찰 소방 합쳐서 2,000명 이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자기들 4,000명이 모였다는 4,000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돈 내놔라 걔가 서울시에서 걸어가지고 1억 6천 배상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2차 텐트 쳤는데 그것도 돈 내라 해가지고 못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송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오세이 들어와가지고 또 걸었어요 우리를. 그거를 청구를 또 했다고. 지금 법정 가 있는 거죠. 쟤들이 그래서 우리 또 항소해가지고 그 돈 돌려내라. 그게 1억 2천이거든. 돌려내라. 그거 하고 있는 지금 아마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세이 이것도 정신없는 놈이 그걸 왜 자기가 항소하냐고. 박원순 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동지 한 분이 맨날 서울시청 앞에서 깃발 들고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6.25 투쟁 과정에서 100여 명이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땅에 전달한 분은 70여 명 정도 전달이 돼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날 사람이 안 돌아가셔서 그렇지 기절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여기 보세요. 기절한 분들이 기절해가 실려간 거예요.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돌아가신 줄 알았다. 왜 흔들어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게 막 소방 119가 놀래가지고 막 실어 나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한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그날의 생생한 정언을 해 주시고 이 문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또
아직도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당 대표로서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이 30 희생자분들에 대한 진상은 완전히 규명된 것 같지 않아서요. 이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끈질긴 정치 투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6.25 천막 투쟁 희생 이후로 손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놓지 말고 이걸 명분으로 집회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책임자 처벌하고 희생되신 분의 그 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손 놓지 말고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저희들이 좀 건의하신 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보상자 피해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